오늘 상황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검찰은 구속기한을 10일 더 연장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이제 명분이 됐는데요. 예. 지금 26일 날 첫 번째 방문 조사, 그러니까 구치소 내에서 조사하는 걸 시도했었는데 실패했고요. 예. 거부를 했고 28일 역시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결국은 어제는 아예 조사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요. 오늘 이 혐의가 너무 방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밝혔고 법원에서는 보통 일단 10일을 줍니다. 구속하고 나면. 그럼 이 10일이라는 기한은 30일까지였거든요. 예. 이 30일까지로 원래 끝나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못 끝나니까 10일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 보통 법원에서는 이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받아들여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4월 10일까지 구속되는 걸로 이제 연장이 되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검찰은 계속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거나 하지는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10일까지 이제 기소해가지고 재판에 넘기게 되는 거죠. 근데 최경선 의원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이 구속이 연장되는 거에 대한 부당함을 쭉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일단 양쪽의 주장이 다른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당초 수사하고는 관계없는 주변 사람이라든지 혐의까지 완전히 먼지 털기식 수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이고 검찰은 혐의가 있으니까 혐의가 있는 대로 수사를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시각 차이가 있을 때는 이런 때를 대비해가지고 법과 절차와 이런 것을 마련해 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 이 구속 기간 연장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뭐 그 절차에 따르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주변인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김광선 변호사. 이 주변인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인물이 김은옥 여사일 것 같은데 한 번 소환 조사를 불응했다고도 검찰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조사는 해야 하는데 그러면 장소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 방문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집에 가서 그러니까 논현동에 있는 사저에 가서 조사를 하겠다. 검찰 입장은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또 뭐 조사받는 데서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좀 택해달라 그래서 검찰에서는 뭐 그게 어렵다고 했다가 그 의견을 받아들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선택해서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그거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이거 가서 조사를 받으면 결국 증거가 굉장히 지금 많이 확보돼 있잖아요. 뭐 이팔성 전 우리국민 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뭐 처음에 3억 5천, 그다음에 2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검찰에서 아주 촘촘하게 수사를 워낙 잘 해놔서 조사 받아봤자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가 쓰여질 것이고 또 김은옥 여사도 아마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사받는 자체가 우리한테 유리하지는 않다. 그래서 아마 이 전 대통령과 같이 계속 과연 조사를 계속 받지 않을 것인지. 근데 그 부분을 좀 내가 볼 때는 계속 거부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존중을 하잖아요.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저렇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그러면 결국 검찰 입장에서 강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더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를 들어 체포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할지를 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검찰이 좀 강수로 나오면 그때는 응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협의를 잘해서 조사받는데 나올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 좀 근황이 조금씩 좀 전해 들어오는데 변호사들에 따르면 조금 잠을 잘 못 자고 있다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잠을 잘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루 세 끼 식사가 다 들어가는데 그걸 채 다 비우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 내에서 생활하는데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부분을 지금 변호인단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건강이 안 좋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구급차까지 지금 대기를 구치소 측에서는 구급차를 대기시켜 놓은 상태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는 책을 본다고 해요. 혼자 있을 때는 책을 보고 그리고 변호인하고 접견을 하거나 재판 준비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잠깐 만나는 정도 예. 그 정도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요. 운동 시간이 1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운동을 하지 않고 책만 보는 그래요? 그 시간에도 그냥 안에서 책을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제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몸이 좀 붓는 부종 증상 예. 이런 것도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고 지금 변호인단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글쎄 박 전 대통령의 또 사례를 보면 워낙 고령이고 건강을 이후에 조사나 재판에 또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정말로 건강이 안 좋은 경우일 수도 있고요. 예. 또 거기다가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속된 상태로 계속해서 재판에 임하거나 수사에 임하는 것이 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되겠죠. 고지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구속되기 전에 이미 전 그 변호인단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같이 계속해서 예를 들면은 구속기간이 끝났는데 네. 다시 구속기간을 재연장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없다. 그렇죠. 재판을 그런 취지의 거부하겠다. 얘기했죠.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굉장히 구속된 상태에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수사에 대한 것들을 받거나 아니면 법원에 재판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네.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가족 간의 면회 같은 경우에도 지난은 23일에 처음에 이제 가족이 면회를 갔을 때는 한번 불발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불발이 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조금 예상이 됐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구치소에서 밝힌 바로는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에 대해서는 면회를 제한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범으로 지금 현재 의심받고 있는 혐의를 가지고 있는 형에 대해서는 그렇죠. 제한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변호인단이 이제 원래는 다른 법무법인에 있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집중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무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새로운 법무법인에서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려는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공개 구인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공개 구인을 했습니다. 이제 경력 4년 차에서 10년 차의 변호사 5명을 모집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저 4년 차에서 10년 차 변호사 지금 현재 변호사가 저 법무법인 4명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4명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4명이서만 하기에는 좀 뭔가 인력이 부족한 면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굉장히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이 방대할 수밖에 없고 접견을 해야 되고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에 비춰본다면 일주일에 주 4회 열릴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고 또 서면 작업을 주로 하는 전연차의 변호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과 서면 작업에 집중을 할 예. 이 전연차 변호사를 구하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급여를 네, 주겠다라고 공개 구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좀 일반 사건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나 재판에 또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정말로 건강이 안 좋은 경우일 수도 있고요. 예. 또 거기다가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속된 상태로 계속해서 재판에 임하거나 수사에 임하는 것이 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되겠죠. 고지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구속되기 전에 이미 그 변호인단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같이 계속해서 예를 들면은 구속기간이 끝났는데 네. 다시 구속기간을 재연장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없다. 그렇죠. 재판을 그런 취지의 거부하겠다. 얘기했죠.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굉장히 구속된 상태에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수사에 대한 것들을 받거나 아니면 법원에 재판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네.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가족 간의 면회 같은 경우에도 지난은 23일에 처음에 이제 가족이 면회를 갔을 때는 한번 불발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불발이 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조금 예상이 됐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구치소에서
오늘 상황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검찰은 구속기한을 10일 더 연장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이제 명분이 됐는데요. 예. 지금 26일 날 첫 번째 방문 조사, 그러니까 구치소 내에서 조사하는 걸 시도했었는데 실패했고요. 예. 거부를 했고 28일 역시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결국은 어제는 아예 조사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요. 오늘 이 혐의가 너무 방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밝혔고, 법원에서는 보통 일단 10일을 줍니다. 구속하고 나면. 그럼 이 10일이라는 기한은 30일까지였거든요. 예. 이 30일까지로 원래 끝나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못 끝나니까 10일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 보통 법원에서는 이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받아들여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4월 10일까지 구속되는 걸로 이제 연장이 되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검찰은 계속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예. 찾아가거나 하지는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10일까지 이제 기소해가지고 재판에 넘기게 되는 거죠. 근데 최경선 의원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이 구속이 연장되는 거에 대한 부당함을 쭉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볼까요? 일단 양쪽의 주장이 다른 것이 전에 협의를 잘해서 조사받는데 나올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 좀 근황이 조금씩 좀 전해 들어오는데 변호사들에 따르면 조금 잠을 잘 못 자고 있다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잠을 잘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루 예. 세 끼 식사가 다 들어가는데 그걸 채 다 비우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 내에서 생활하는데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부분을 지금 변호인단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건강이 안 좋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구급차까지 지금 대기를 구치소 측에서는 구급차를 대기시켜 놓은 상태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는 책을 본다고 해요. 혼자 있을 때는 책을 보고 그리고 변호인하고 접견을 하거나 재판 준비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잠깐 만나는 정도 예. 그 정도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요. 운동 시간이 1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운동을 하지 않고 책만 보는 아, 그래요? 예, 그 시간에도 그냥 안에서 책을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제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몸이 좀 붓는 부종 증상 예. 예, 이런 것도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고 지금 변호인단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글쎄 박 전 대통령의 또 사례를 보면 워낙 고령이고 건강을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당초 수사하고는 관계없는 주변 사람이라든지 혐의까지 완전히 먼지 털기식 수사를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이고 검찰은 혐의가 있으니까 혐의가 있는 대로 수사를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시각 차이가 있을 때는 이런 때를 대비해가지고 법과 절차와 이런 것을 마련해 놓은 거기 네. 때문에 현재 이 구속 기간 연장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뭐 그 절차에 따르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주변인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김광선 선생, 이 주변인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인물이 김은옥 여사일 것 같은데 한 번 소환 조사를 불응했다고도 검찰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조사는 해야 하는데 그러면 장소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예. 일단 방문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집에 가서 그러니까 논현동에 있는 사저에 가서 조사를 하겠다. 검찰 입장은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또 뭐 조사받는 데서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좀 택해달라 그래서 검찰에서는 뭐 그게 어렵다고 했다가 그 의견을 받아들인 걸로 봅니다. 그래서 네. 제3의 장소를 선택해서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그거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이거 가서 조사를 받으면 결국 증거가 굉장히 지금 많이 확보돼 있잖아요. 뭐 이팔성 전 우리군민 지주 회장으로 받은 뭐 처음에 3억 5천, 그다음에 2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검찰에서 아주 촘촘하게 수사를 워낙 잘 해놔서 조사 받아봤자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가 쓰여질 것이고 예. 또 김은옥 여사도 아마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사받는 자체가 우리한테 유리하지는 않다. 그래서 아마 이 전 대통령과 같이 계속 과연 조사를 계속 받지 않을 것인지. 예. 근데 그 부분을 좀 내가 볼 때는 계속 거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존중을 하잖아요.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저렇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그러면 결국 검찰 입장에서 강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더 올 수도 조사를 할 있거든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를 들어 체포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할지를 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검찰이 좀 강수로 나오면 예. 그때는 응할 것인지 아니면 그